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왕 2부 진행의 원희주입니다. 1월 들어서 참 힘든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난의 흥분이죠. 12월에 우리가 너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설레와 발이 컸던 걸까요? 그에 대한 후폭풍인지 코스피는 어제까지 8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최장의 내림세를 걷고 있는 상황이죠.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왕따를 당하는 모양새가 최근 연출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사상 최고치 간다 그러죠. 미 증시도 고점에서 견조하게 버텨줍니다. 왜 우리 시장만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그리고 무너지는 여러분의 계좌 보면서 혼자 이제 답답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런 시장을 이겨내는 전략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편하게 전화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머니왕 2부 문을 본격적으로 열겠습니다. 예, 머니왕 2부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도형 나인원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옆에 뭐예요? 뭔가 있네요. 네, 잘했다고 상 주셨습니다. 오, 상 받으셨어요? 네. 무슨 상 받으셨어요? 예, 우수상이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연말에 받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그래도 많은 분들께 좋은 결과 내어드렸다고 해서 이제 좋은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분 다 받으신 건가요? 저는 베스트 어드바이저상 어저께 축하드립니다.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상을 받으신 만큼 또 어깨가 무거워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좋은 전략 주십시오. 네. 이제 하면 되나요? 예, 해주세요. 왜 이러세요? 예. 내외하시네요. 오늘. 자, 부끄러워. 요 근래 시장에 대한 하락, 특히 이제 국내 시장만 조정 폭을 상당히 크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제 전일 같은 경우는 일본은 1.3% 정도에 대한 지수 폭등을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 엔비디아는 지속적인 신고가 갱신을 보여주면서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디커플링에 대한 것을 디커플링 모습을 상당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가장 국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한 후폭풍이 국내 시장에 더욱더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전 세계에서 분단 국가에 대한 리스크적인 측면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시점, 그리고 아직 삼성전자가 반도체 산업에서에 대한 두각도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대만과에 대한 괴리율이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작년 말 12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2023년 마지막 피날레에 대한 것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을 너무 빠르게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 소화 이후에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었죠. 그래서 옵션 만기일 그리고 전쟁에 관련된 물량 소화까지 어느 정도 대부분 반영이 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2024년 글로벌 트렌드, 메가 트렌드에 대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여전히 강력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죠. A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제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부분까지 두각을 좀 받으면서 40% 정도 이상에 대한 비중 확대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시장 자체는 2024년 1월 17일 다음 주 정도에 갤럭시 S24에 대한 발표, 그리고 2월 2일 날 있을 애플의 비전 프로 등등 온디바이스 AI가 이제부터 제품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구간에 들어갔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MPU, MCU 등은 온디바이스 AI에 특화되어 있는 반도체
섹터이다, 반도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는데 이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현재 뭐 선단 공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은 그 1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2분기부터 공장에 대한 가동 정상화가 가동률이 상당히 빠르게 회복을 보여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요 근래 들어와서 GPT 스토어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뭐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한국화 컴퓨터 이런 기업들이 GPT 스토어에 어플을 이제 등재를 하면서 이 AI 그 코딩 이라든지 아니면은 프로그램 쪽에 대한 것이 조금 더 확대가 발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GPT 스토어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 AI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전체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되는 것이 이제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어느 정도에 대한 접합도에 대한 것을 굉장히 크게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제주 반도체를 탑픽으로 보고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 제주 반도체가 11월 달부터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구간에서 12월 달에 잠깐 쉬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가격이 12,000원, 13,000원 정도 구간이었는데 여기에서부터 22,000원을 찍고 나서 잠깐 쉬고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다른 반도체 섹터와는 다르게 MCU 관련해서는 저전력 관련된 기술력을 상당히 강하게 어필을 하면서 어저께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하는 점, 2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종목으로는 인스웨이브 시스템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갤럭 GPT 스토어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따라서 상장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전일 양봉에 대한 것을 상당히 강하게 보여줬고 시장 상황과는 좀 다르게 이제 어느 정도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성장 동력은 상당히 유의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로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디스플레이 섹터에 대한 안내를 추가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ES 2024에서는 가장 강한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AI 산업과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온디바이스 AI가 핸드폰 그리고 노트북, 태블릿 그리고 새로 나오고 있는 게 1월 19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는 애플의 비전 프로라고 하는 제품의 시장은 좀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애플 비전 프로가 공간 컴퓨팅에 대한 것을 어필을 하고 있는데 제품이 한 450만 원 정도 가격을 호가를 합니다. 가격이 비싼 가장 큰 이유는 그 제품 안에 디스플레이에 대한 것이 굉장히 하이엔드급에 대한 디스플레이가 여러 개 장착이 되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부담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OLED에 대한 전환, 애플 아이패드가 이번 연도 1분기에 두 개의 종, 하이엔드급에 대한 두 개의 종이 OLED로 패널을 전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 소화해야 되는 물량이 1,000만 대를 소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중에 600만 대를 LG 디스플레이가 400만 대를 삼성 디스플레이가 물량 소화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현재 2024년뿐만 아니라 2025년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올해 1,000만 대에서 OLED로에 대한 애플 아이패드 물량만 3,000만 대 이상에 대한 캐파 확보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지금부터 강한 상승력을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애플의 비전 프로가 이제 상용화가 되는 그런 구간에서 트렌드에 대한 것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어떻게 보면은 애플 비전 프로는 얼굴에 이렇게 뒤집어 쓰는 것이거든요. 가장 큰 리스크는 이 제품 자체가 약간 어지러움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감안하고 약간 더 업그레이드 되는 버전이 안경 형식으로 쓰는 XR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는데
갤럭시 글라스라고 하는 제품을 필두로 해서 이제 차근차근 제품들이 나올 것이고, 나이언텍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1월 달 정도에 신제품에 대한 것을 발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전환 속도는 더욱더 발빠르게 나타날 것이고, 이번 CES 2024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것은 바로 투명 LED 관련된 이슈였죠. 그래서 이 산업에 대한 것이 국내 정부 정책 수혜적으로도 81조에 대한 자금에 대한 투자까지 이어진다면 그 저점에 대한 매력도를 보이면서 상승력을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두 가지 종목에 대한 것을 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운텍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 오후장 작전 타임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11월 달에 추천드린 이후에 지금 10,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터치를 한 이후 조정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라운텍이 바로 그 XR 기기, 그 DDI에 대한 기술력을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탑티어인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국컴퓨터라고 하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한국컴퓨터가 아까 말씀드렸던 OLED로에 대한 전환에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LG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크로스오버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섹터는 로봇 섹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 섹터는 비중 10% 이상에 대한 것을 안내를 좀 드리는데, AI 산업이 확대가 되고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AI가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그 산업은 어디냐라고 한다면 가장 강력한 것이 로봇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뭐 저출산, 여러 가지 이제 노동 임금에 대한 부담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로봇 산업에 대한 성장 동력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전일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공장 투입도 있었고, LG전자에서 올해 10조 원 가량에 대한 자금 투자를 강력하게 어필을 하면서 로봇 섹터 안에서에 대한 약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2029년에 완전 인수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 불태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LG전자는 로보스타에 대한 최대 주주로서에 대한 산업 확대를 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전일 로보스타 차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로보스타가 그동안에 굉장히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전일 그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로봇 종목 중 하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기업과에 대한 콜라보 형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스타 등등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저는 로보스타와 T로보틱스에 대한 성장성의 주목도를 좀 높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지속적인 하락을 좀 보여줬습니다. 저점, 한마디로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그런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조정을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2024년에 대한 성장 동력과 종목 선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베스트 어드바이저. 예. 의견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상하신 기념으로 또 저희 제작진에게 햄버거를 쏘신다면서요. 주문 다 하셨나요? 햄버거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오고 네. 있어요. 세트 아. 메뉴인가요? 세트입니다. 어허. 세트 메뉴로 저희 방송 끝나고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예, 2023년 네. 우수상, 네, 영예의 감사합니다. 우수상입니다. 예. 자, 수상 소감을 잠깐 일단 들어볼까요? 우수상 받은 기념으로 옆에 계신 이제 김도영 어드바이저께 한턱 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잘하셨어요. 네. 여기 계신 또 이렇게 주말에도 나와 계신 분들에게 햄버거를 또 이렇게 쏘신다 하셔가지고 괜히 제가 쏜 것 마냥 기분이 좋습니다. 그동안 많이 사주셨어요. 아닙니다. 예. 일단 시장 이야기를 좀 바로 좀 드려본다라면,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좀 고민도 많으셨을 거고, 어찌 본다라면 정말 시장에 자금이 없고 또 워낙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는 다소 부침의 시간이 좀 많았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은 있었지만, 어찌 본다라면 누군가의 말대로 앞으로 벌고 뒤로 까진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돈이 되는 종목군들도 있었지만 또 그만큼의
극단의 어떤 변동성, 하락을 보여준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많았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그 와중에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종목군들, 사실 지금 투자 전략상으로는 크게 바뀐 부분들은 없습니다. 왜?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첫 번째로 2차 전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도를 높여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작년에 워낙에 시장을 주도했었던 종목이고 또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정도의 하락, 그리고 최종적으로 최근 지난 12월 그리고 1월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명확한 지지 가격대를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과 관련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직간접적 수혜주로서도 거론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더 나아가서 계속적으로 2조, 3조, 6조 원 단위의 어떤 공급 계약이 이제 어느 정도 채워진 시점에서 새로운 어떤 수주권도 발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체가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즉 어제까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하다가 갑자기 내일서부터 우리도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할 것이다 라면서 뭐 법인 업태에다가 뭐 전지 사업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지금 현재 업계에서 어느 정도 시장 파일을 쥐고 있는 그런 기업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또는 포스코 퓨처앱, 또는 그보다 시가총액이 작아서 조금 더 변동성이 큰 뭐 LNF와 같은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사실 단기 매매를 조금 어려워하시거나 내가 지금 뭐 사고 팔고 또는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서 뭐 손절도 잘하고 익절도 잘하는 그런 매매가 아니시라면 차라리 이런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권 내에서 물량 매집을 잘 하셨다면 이미 한 차례 뭐 한 10% 가까운 수익도 실현하셨을 테고, 다시 지금 현재 구간이죠. 30만 원 이하 29만 원대에서 다시 한번 또 물량을 모아 간다라면 이미 수익권으로 포지션을 끌고 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포스코 퓨처임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외에 뭐 몇몇 종목군들, 뭐 중소형주들도 등락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아무래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 충분히 수반되는 것들은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비중은 대략 20% 정도로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봇. 자,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섹터가 끝났는가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고 또 기대감도 스물스물 좀 저무는 분위기가 있긴 했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올해 사실상 뭐 삼성전자가 되었든 LG전자가 되었든 또는 현대차도 그 후보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당장 로봇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자, 로봇을 만들 수 있는데 로봇을 만들 때 들어가는 부품을 과연 어디서 수급을 할 것인가?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즉 삼성전자든 LG전자든 또는 현대차든 모든 로봇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품을 직접적으로 생산하지 않습니다. 어찌 본다면 이곳저곳에서 발주한 것들 또 이미 생산하고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커스터마이징 해서 실질적으로 자사가 원하는 로봇을 만든다든지 또는 협력사에 별도의 부품을 요청해서 또 그걸 가지고 설계와 디자인을 통해서 자사의 제품에 착용을 한다든지,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업무상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기업들, 특히 장비 쪽과 관련돼 가지고는 지분을 최소 15% 이상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인수한 회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도 지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레드오션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은 이른 시점입니다. 즉 아직까지는 저는 블루오션이라 생각을 하는데 LG전자 좀 많이 치고 나간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지금 TSMC에 뒤쳐져서 파운드리 부분 지금 사실상 뒤쳐져 있고, 그리고 백색 가전제품은 물론 해외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는 있지만은 그 뒤를 바짝 LG전자가 쫓고 있거나 이미 추월한 그런 어떤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지금 현재 울산 공장에서도 생산 또는 국내에서도 생산할 것이라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부품, 즉 감속기라든지 또는 기존의 로봇과 관련된 알고리즘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저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M&A와 함께 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뭐 서비스봇이든 산업이든 뭐 협동이든 기타 등등 사실상 분야와 상관없이 다양한 로봇이 출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계속적으로 관심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비중은 25% 그리고 어찌 본다면 대표적인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일단 10만 원대를 조금 이탈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두 녀석이 사실상 요 며칠 전에 M&A 이슈 나왔을 때 레인보우가 치고 나가니까 두산도 음봉에서 양봉이 됐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밀리니까 두산도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두산이 치고 나가야 레인보우가 쫓아갔는데 이게 이제 대장과 또 이등주가 조금씩 엇바뀔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일단 또 M&A와 관련돼 가지고는 뭐 뉴로메카라든지 이렌시스가 있죠. 뉴로메카는 사실 뭐 현대차와도 이슈가 좀 있었었고 이번에 LG전자와도 좀 이슈가 있는데 뭐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삼성전자와 관련된 어떤 M&A 뭐 이런 이슈에 좀 묶이는 편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소식이 나올 때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강한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로봇 섹터의 비중은 대략적으로 25%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중동 테마입니다. 어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뉴스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사실상 중동 같은 경우에는 물러설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본다라면 항상 이란은 뭔가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나서지 않고 그 이하에 사실상 산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조직군들이 어찌 본다면 전면전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조금 더 확산이 될지 이미 뭐 확산되었습니다. 유럽까지 가세하고 있고 뭐 아시아에서도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있고 또 정밀 타격 들어가고 있고 또 지금 후티 쪽에서는 지금 미국 쪽으로 공격을 했지만 다 빗나간 상황이고 이것이 조금 더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질지 또는 그에 따라서 유가 상승폭이 또 이전 코로나 때처럼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줄지 또는 이제 물류에 있어서도 지금 해운업 쪽에서도 상당히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운임료 상승까지도 이어질지 계속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이 부분은 사실상 어떤 현실 경제 세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아직까지 크게 미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려되는 부분들이 테마로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흥하해운이라든지 흥구석유 그리고 한국석유, 흥하해운도 물론 저희 가족분들도 갖고 있고 지금 상당히 좀 고민 중에 있는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마 월요일장 기준으로 했을 때 갭을 띄웠는데 그 갭에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보여지지 않는다라면 공략을 하지 마시되 만약에 강하다라면 오히려 한국석유와 또는 흥구석유를 좀 공략을 좀 해보시는 게 왜 대장주로 흥하가 될 확률이 높고 그에 따라서 나머지 종목군을 쫓아갈 수 있으니까 흥하가 조금 밀린다 싶으면 관망하시고 흥하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시가 대비 상승세를 높여 나간다라면 오히려 흥구라든지 아니면 한국석유 공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며 이는 비중을 대략적으로 15%로 제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종목이 다 히읗자 들어가네요. 첫 글자. 그래서 저도 이제 흥아석유 막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오. 흥구 흥하가 많은 분들이 좀 그럴만해요. 헷갈려 하실 수가 있을 예.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네. 매크로 관점에서 좋을 리가 없잖아요. 지수의 그렇죠. 하방 압력을 더해줄 수밖에 없는 요인. 뭐 유가 상승이 되면 지금 다 잡아놓은 물가가 다시 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좀 걱정도 있는데 간밤 미증시는 그렇게 크게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극단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시가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하락으로 마감 지은 하락으로. 폭이 일단은 상승 출발을 한 이후에 이제 하락폭을 넓힌 만큼 예, 계속 보긴 예, 해야겠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하나 터지면은 예, 오랜만에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혹시 다우지수가 최대 몇 포인트까지 하락한 거가 기억하십니까? 역사적으로요? 역사적인 거 말고 우리가 실제로 봤었던 거. 실제로 봤어요. 코로나 때 한 800포인트 뺀 적이 있지 않았었나요? 정확히 숫자는 이제 네. 난독증이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한 500포인트 이상 뺐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전면전으로 사실 이제 이란이 그 전면전으로 나서면 그 명분이 굉장히 이제 극단적으로 나서지는 가기 않을 것 같아요. 때문에 예.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후티 반군과 미국, 유럽 이 대치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란이 나서는지 여부가 하나의 큰 변수인데 아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동 테마 공략으로 이런 역발상 전략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베스트 어드바이저 되셨으니까 수상기념으로 무냐무냐님께서 머리털 좀 뽑아달라고. 머리숱 많으시니까 세상에 기부해달라고. 제가 가는 미용실에 따라오시면 머리숱 이만큼씩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이제 바로 상담 준비하겠습니다. 준비된 화면 보고 돌아와서 상담 진행합니다. 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종목 고민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에게 전화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013-3366-8288번 문자 보내주셔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들어온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머니왕 2부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메커스요. 메커스.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1,500원에 비중 15%요. 예, 비중이 또 적진 않으시고 11,500원이면 근래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아, 저는 좀 됐는데 오, 14,000원 갈 때 반 정도 매도했거든요. 아, 수익을 한번 내셨어요? 네, 남은 물량이 있는 거거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일부 수익 내고 나머지 물량 11,500원. 예, 약간의 이제 손실권이긴 한데 의미 있는 손실은 아닙니다. 저희 김도영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커스 이전에 매수를 하셨다가 반등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줄 때 비중을 한 반 정도 이제 좀 축소를 하신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메커스가 12월 달 거의 중순 정도에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것은 네이버와 삼성전자가 뭐 자일링스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이쪽으로 PGA 관련된 납품 총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메커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상승에 대한 여력,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상승에 대한 여력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줬는데 변동성이 좀 센 종목이에요.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윗꼬리가 계속 달고 있었던 부분들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차익실현 매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빅데이터 및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이쪽 FPGA 그 시점에서 총판에 대한 확대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쪽 AI와 반도체 섹터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올해 1월 2일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좀 조정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 지금 60선이 끌어올라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변동성은 좀 확대가 될 수가 있지만 저는 이 한 500원에서 1,700원, 800원 이 정도 수준 여기에 대한 지지 여부만 잘 받는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상당히 잘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AMD와 자일링스와에 대한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이쪽에 대한 국내 총판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 메커스가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이후에 대해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전 고점 언저리 부분에서에 대한 이제 비중 축소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한 눌림목 공략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더 궁금한 부분 있으세요? 이게 장기 오래 끌고 갈 종목은 아니시라는 거죠? 단기 트레이딩이. 네네. 메커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총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두각을 받고 있는 게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 아니면은 이제 대기업과에 대한 업무 협약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측면들 아니면 소프트웨어들은 GPT 스토어에 등재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직접적인 매출을 발생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메커스라든지 뭐 MDS테크라든지 약간 총판에 대한 것들은 이제 계속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그게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막힐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총판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다른 순수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니즈를 좀 더 잘 보여주는 그런 기업으로 전환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변동성이 큰 종목 안에서에 대한 그리고 이제
산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것을 조금 확인하시고 대응을 그 장기 홀딩에 대한 것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1차로 그래도 수익 먼저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남은 물량도 잘 이제 매도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메커스부터 체크해 봤고요. 다음 분 전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매주 2%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네, 그 우리 기술 투자고요. 네. 7,300원에 10%요. 7,300원이면 전일 10%. 종가랑 비교했을 때 한 10원 정도 차이? 예. 예, 언제 예. 매수하셨을까요? 이번 주요. 그러셨죠? 알겠습니다. 예. 저희 나인원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예.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되게 경쾌하시네요. 예. 자, 혹시 이거 어제 매수하신 건가요? 예, 어제 저 급락해서 좀 잡아봤어요. 뭐, 하여튼 그러신 것 같은데, 일단 어제 왜 하락했는지는 아시죠? 예. 정부에서는 규제가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악재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악재로 생각은 들어요. 예, 이제 일단 악재예요. 악재다 보니까 하나투자증권과 동종목이 이제 동시에 하락을 했었죠. 즉 테마가 비트코인과 관련된 ETF 상품이 미국 SEC 그 증권거래에서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서 일단 우리도 좀 거래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도 좀 뭔가 콩고물 떨어지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테마가 만들어졌는데 하루 만에 그것 자체가 우리나라에도 거래가 안 될 것이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거래를 안 되게끔 지금 제도적으로 말을 했을까요? 저는 그걸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제도권에서도 ETF 상품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ETF든 예. ETN이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의 증권사들이 아마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그게 언제일지 몰라요. 그게 언제일지 모르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악재가 있기 때문에 하락을 했고 공교롭게도 매수하신 건 종가 매수하신 것 같고 다만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 7,300원을 한 번에 깨기에는 그래도 강력한 저항을 그제 돌파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이 아니죠. 내일 모레 개파락에 나오면은 일단 종가 베팅이라는 걸 자주 하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일단 기계적으로 손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만에 하나 7,300원 이상의 어떤 흐름을 보여준다면 그 상승은 그리 길진 않겠죠. 어느 정도 주식하신 것 같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상승은 반등은 거의 길지 않을 거 뻔히 아시잖아요. 길어봤자 30분 내에 다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30분 내에 일단 어디까지 상승할지 얼마만큼의 반등을 줄지 모르겠으나 일단 그 시점에서 어느 정도 매수 체결세가 좀 느려지는 구간에서 일단 매도하시고 다시 재매수 시점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어요. 네. 일단은 워낙에 지금 단기로 스윙으로 잡으셔가지고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반응 노리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추가적인 너무 질문.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잘 감사합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네. 힘내시기 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자, 우리 기술 투자까지 전화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문자 많이 들어옵니다. 자, 문자 이어서 볼 텐데 먼저 한화오션 보겠습니다. 34,000원에 비중 20%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어제 종가가 23,000원. 많이 요즘 빠져있는 상황이었군요. 김도영 어드바이저님 도와주세요. 하나오션의 실적적인 개선이 조금 계속 안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2023년 영업적자에 대한 것이 1,6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4분기에 영업적자를 한 150억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올해가 아니라 작년 지속적으로 이제 그 실적에 대한 개선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조정에 대한 모습을 계속해서 나타났는데 저점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은 어떻게 보면 쌍바닥을 형성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2024년에 대한 것은 성장 모멘텀에 대한 적자에서 적자폭 축소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줄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특수선 그리고 이제 해양 관련된 해양이 좀 받쳐줘야지만 그 반등에 대한 것을 좀 강하게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매수에 대한 단가가 34,0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4,000원 이후에서부터에 대한 하락
구간 그리고 이후에 대해선 상승력을 보여줘야 되는 구간에서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뭐 강력한 매수력이 외국인 또는 기관에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적인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하실 텐데 여기서에 대한 반등이 시작되면 전체적인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는 모습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까지는 조금 더 홀딩에 대한 모습을 좀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5,000원 이상에 대한 가격 형성이 잘 되는 이후 그때에 대한 뭐 1분기, 2분기 실적에 대한 것까지 확인을 하시고 이후에 실적이 4분기보다 1분기가 조금 더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춘 그런 전략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안내드릴 수 있는 목표 가격은 3만 원에서 3만 2천 원 정도까지에 대한 목표 가격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컨택 문의 들어와 있고요. 23,000원에 3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어제 21,150원에 종가를 섰습니다. 어제 많이 빠졌네요. 네. 신규 상장주인데 우주위성 쪽이라 최근 네. 핫한 테마이긴 하죠. 그렇죠. 일단 근데 컨택이 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이제 스타링크처럼 적에도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적에도 인공위성에서 지상으로 오는 데이터를 대규모 데이터겠죠. 뭐 하루만 하더라도 페타바이트급으로 또는 이제 기가비트급으로 데이터가 계속 송수신이 될 텐데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것이 뭐 군사 목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6G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6G 통신망을 이용했을 때의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컨택의 어떤 솔루션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G 또는 적에도 인공위성, 민간 인공위성 이와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제 상승세를 좀 잠깐씩 보여주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서비스 자체가 그렇게 범용적으로 활용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옆 나라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타링크의 어떤 모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모뎀을 가져다가 우리가 LTE 또는 5G 망을 사용하는 것처럼 월에 5만 원, 10만 원씩을 내면은 산속 어디서도 아니면 정말 험지에서도 그 인공위성 모뎀을 가지고 스타링크와 통신을 하면서 노트북 연결해서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실제 우리나라에 가져와 보니까 어쨌든 인공위성이니까 되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식 서비스를 우리나라에서 좀 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좀 시기상조다. 그래서 6G와 관련돼 가지고 테마는 일단 좀 짧게 보시는 게 좋아요. 정말 짧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과거 5G 어떤 영광을 생각하셔가지고 뭐 한 달 내내, 뭐 2달 내내 추세적 상승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6G에 대한 뭐 욕심을 내고 있다.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잠깐 상승했다가 그 다음날 개파락해버리고 이런 시세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6G와 관련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그 어떤 기업도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자, KT, SK, LG, 자, 6G로 넘어가면은 거의 90% 이상 스타링크의 업무 제휴를 맺어가지고 해당 통신망을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스타링크가 사실상 지구상의 적외도 위성을 과독점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컨택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하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하방으로 놓고 봤을 때 2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일단은 매도 준비하셔야 되고 최종적으로 19,500원 이탈하면 손절매 하셔야 되고 상방으로는 23,000원이 거의 저항이기 때문에 23,000원 선에서 돌파 흐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부분에서 일단은 정리하셔서 현금화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23,000원 지지반등 상승 정고점 25,000원까지 넘겨버리면 그때부터는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 스윙으로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차 저항 라인 매수가 근처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위원님, 네? 유튜브 채팅창에 쥐포님께서 컨택, 아이 컨택 이렇게 글 남겨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님들을 향한 아이 컨택 한번 1, 2, 3. 좋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종목 AS로 넘어갑니다. 자, KINX 8월에 말씀을 주셨고 김도영 어드바이저의 공략주입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77% 체크해 주세요. 기준 수익률 77% 정도 나는데요. 8월 21일 날 추천드린 그런 종목이죠.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강한 성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가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가장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한 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INX가 이제 과천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1분기부터 가동에 대한 것을 풀로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전에 있었던 12월 달에 장대 양봉에 대한 모습을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장대 양봉을 크게 보여준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그것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6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KINX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흐름 이런 것은 이제 모회사와 또 다른 계열사와에 대한 업무 협약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무료 공개방에서 추가적으로 전략에 대한 내용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안내를 좀 드릴 것이고요. 여전히 올해 1분기, 2분기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성장 동력 잘 나타낼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익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AP위성도 한 40% 이상 최고가 기준 수익률 달성 중인데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AP위성 11월 21일 정도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이 AP위성을 추천드렸을 때가 어떻게 보면은 상승 이후에 눌림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이 고통을 좀 받을 수도 있는데 이 AP위성이 3분기 실적이 역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하는 것을 근데 이게 최대 실적이 그냥 조금씩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주항공청 그리고 뭐 스타링크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두각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1월 달 들어와서 장대 양봉 이후에 지금 장대 양봉 이후 약간 물량을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여기서에 대한 20선 지지 여부 확인 그리고 재상승에 대한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4분기 그리고 2024년 특히 2023년 하반기부터 해서 2024년 계속해서 그 스페이스 X와 아마존 그리고 중국 기업들과에 대한 저궤도 위성 패권 전쟁 지속적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따라서 관련주들 AP위성을 필두로 해서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들 너무나 매력적인 종목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AP위성 저는 목표 가격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상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종목 또한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욕심을 내는 전략으로 정리하겠습니다. AP위성이었고요. 나인원 위원님의 전략도 볼 텐데 굉장히 이제 용기 있게 주셨던 에코프로 BM 점검이 필요해 보이죠. 제자리 걸음을 좀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도 선물을 좀 드리려고요. 어떤 선물이요? 일단 제가 머니투데이에서 수많은 앵커님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얼굴이 소멸되시려고 하십니다. 얼굴이 여러분들 실물을 뵀잖아요. 턱선이 아주 멋지십니다. 예, 그렇다고요. 갑자기? 자, 뻘쭘합니다. 계속해 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볼까요, 여러분들?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와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좀 있다라고 했죠. 자, 12월 4일 날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확인한 뒤에 다시 한번 들어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제가 29만 5천 원 전후 가격에 밀리면 좀 주워 담을 필요가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던 가격대까지 왔었어요. 그리고 이 주가라는 게 어떤 특정 가격대를 이탈하면은 빨리 회복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기사를 봤습니다. 돈나무라는 미국의 어떤 그 누님이라고 불리시는 분 혹시 아십니까? 예, 캐시우드. 네, 맞습니다. 그분께서 테슬라의 주식을 대략 한 400억 가까이 매수하셨는데 그 근거가 뭐냐? 자, 200일선 이하로 하회를 했기 때문에 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네. 판단을 한 일단 거군요. 펀더멘트는 다 알고 있으니까 예. 오로지 그것 때문이라는 기사가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 그래도 360억을 여기에 참 한다는 게 좀 애매한데 그만큼 주가라는 것은 특정 가격대에서 이탈하면 회복할 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생하는 게 일종의 웨이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동이 생기는데 대략적으로 29만 원, 29만 5천 원 선에서의 평단가 유지는 매우 좋고 끌고 가셔도 될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고요. 네. 바로 이어서 자, 이제 옆에서 시끌시끌하네요. 자, 일단 두산 로보틱스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만 원을 하회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두산 로보틱스는 시장과 같이 빠집니다. 아쉽죠? 자, 시장 반등 줄 때 같이 갑니다. 네, 그거 하나만 명확하게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종목 AS를 받아봤습니다. 갑자기 뜬금포로 네. 엉뚱한 이야기를 하셔서 왜 그러셨나 하고 채팅창 봤더니 네. 저 웃기게 하려고 네, 실패했습니다. 하셨다고. 예. 여러분 농담이었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오해 마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는 하이라이트죠. 새롭게 공략할 만한 종목.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분 하나씩 공개할 텐데요. 그 김도영 어드바이저께서 오늘 준비하신 종목은 좀 생소한 종목이에요. 네. 길고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아이고 길다. 예, 어떤 기업인가요? 아까 전에 그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것을 설명드릴 때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GPT 스토어의 AI 챗봇 관련해서 서비스에 대한 것을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상장 이후 상승에 대한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줬는데 이때 이후부터 벌써 한 3개월 이상 거의 4개월 가까이 조정에 대한 모습을 잘 보여준 그런 자리예요. 이후에 이렇게 강한 장대 양봉이 첫 번째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기에서부터에 대한 추가적인 그 성장 동력, 맥락 기반에 대한 것 그리고 방법에 대한 특허 등록이 완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챗 GPT 관련 GPT 스토어를 통한 성장 동력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GPT-4와에 대한 이것을 이용을 해서 UI 프로그램에 대한 자동 생성 도구 이제 AI 스퀘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디테일한 얘기들이 중요하기도 하죠. 하지만 차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상승을 보여줬던 이 구간이 이전에 있었던 고점에 대한 돌파를 완전히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에 더욱더 큰 의미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요 근래 들어와서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흐름 굉장히 매력적이고 맛있는 수익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추천드렸던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강한 상승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가격적인 매력도 그리고 추가적인 디테일한 전략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신선한 종목이네요. AI가 최근 대세죠.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 실생활 모든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볼만한 종목들 참고할 만한 힌트를 좀 주셨고요. 다음 종목 로봇입니다. 무지개 로봇. 이 무지개 로봇 이야기를 할 때 네. 댓글창에 재미있는 댓글이 이게 있었어요. 네. 무지개 다리만 건너지 않으면 된다. 예,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본론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체크 포인트요. 그래요. 저도 좀 드립을 준비했는데 하면 혼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일단 삼성전자의 막내 아들 그리고 뭐 인수와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상 자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삼성전자가 신기술을 발표할 때 열의 서너 번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이 같이 출동을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결국에는 좋은 소식을 전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올해는 자율주행 로봇과 관련된 본격적인 상품화 그리고 공급 계약도 계속적으로 나오며 전년도에 정말 가까스로 적자에서 흑자의 어떤 실적을 상장 이래 그리고 설립 이래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올해는 사실상 전년도의 실적 그리 대단치 않기 때문에 뭐 굳이 용어를 붙인다라면 어닝 서프라이즈도 솔직히 붙일 수 있을 정도의 놀라운 그런 어떤 결과도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술력 글로벌 탑3라고 봅니다. 물론 그 안에 테슬라가 갑자기 끼어들긴 했지만 상당히 우수한 기업이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가격 전략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아주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방송 이후에 바로 무료 공개 방송 진행 예정입니다. 준비하신 내용 듣겠습니다. 시장 조정은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주제로 준비를 하셨네요. 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6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 시장에서 국내 시장만 조정에 대한 것을 좀 과하게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종목들,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뭐 예를 들어서 밀리의 서재라든지 레뷰 코퍼레이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스웨이브 시스템, 뭐 KIA, NX 등등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완전히 고점 돌파를 하는 것도 그런 종목들도 있고 저점에서 눌림목 공략에 대한 것이 나타나는 그런 구간들도 있습니다. 산업에 대한 성장성에 좀 주목하시고 이제 저점 이 조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좋은 종목을 싸게 사서 수익에 대한 극대화 전략을 이번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많은 전략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다음 주
성공 투자의 지름길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베스트 어드바이저 반도형님, 예, 김도형 어드바이저의 무료 공개 방송 내용이었고요. 우수상 나인원 어드바이저께서는 실계좌를 다 공개하시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네, 저는 보통 토요일에는 이번 한 주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를 그냥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을 손절했고 어떤 종목을 익절했는지도 다 보여드립니다. 자, 실전에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믿기 힘들 정도의 액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동기부여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수익들 내시길 바랍니다. 예, 수익 난 것만이 아니라 손실 난 것까지 다 오픈을 합니다. 저희 공개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서 MTN 밴드 검색하시고 첫 번째 사이트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방송 중 버튼 클릭하시고 지금부터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나인원 어드바이저 김도영 어드바이저 함께 했고요. 저희는 다음 주도 어김없이 같은 시간 토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